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7일 오후 5시 25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한국석유공사가 산업부에 제출한 대왕고래 동해 심해입니다. 대왕고래 석유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석유공사와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는 동해 영일만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에 의하면 140억 배럴의 세기적 초대형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시추하겠다고 나섰는데, 그 계획을 산자부가 승인했다는 건데, 이게 예산 승인은 아마도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이걸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는 지금 민주당에 달려 있는데, 그동안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이거는 대박이 아니라 대국민 사기극이다, 대박이 아니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국회에서 어떤 태도로 나올지 잘못 주목되는 바입니다. 저는 140억 배럴 초대형 유전이 발견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고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대박보다는 대국민 사기극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제가 하느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한 국가 정책에서 정보 판단을 계속 잘못하고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는 이게 처음부터 안 되는 겁니다. 2025년에 오사카에서 엑스포가 열리는데, 그 5년 뒤에 또 오사카와 가까운 부산에 엑스포를 유치하도록 국제사회가 도와주겠습니까? 더구나 상대가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사우디아라비아인데, 그런데도 자신 있다고 해서 덤벼들었더니, 더구나 발표 하루 전까지도 역전성이 가능하다고 하더니 표를 깨워보니까 사실상 10대 1로 망신을 당한 겁니다. 이건 망신입니다. 누가 이런 정보를 대통령의 귀에 심었느냐? 왜 실무자들은, 제가 만나본 실무자들, 외교관이나 뭐 다른 기관의 실무자들은 다 어림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은 자신만만했느냐? 그 다음에 의료대란, 또 의사수가 대폭 부족해가지고 신입생 정원을 66%나 늘려가지고 2,000명을 더 얹어가지고 모집하려고 하다가 이 사단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의사수 부족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의사수는 오히려 앞으로 공급 과잉 사태가 와가지고 의사수를 줄여야 될 것이라는 논문도 많습니다. 그런데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그런 정보만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절대로 관료들이 낼 수 없는 2,000명 정원이라는 걸 발표를 했다가 의료대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도 저는 140억 배럴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실수하고 있구나, 누구한테 속았구나. 140억 배럴 초대형 유전은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 유전이 발견되는 곳은 세계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중동, 베네수엘라 근방, 카스피해, 그리고 러시아의 시베리아, 이 정도입니다. 원래 유전지대에서 발견되는 거지, 한국은 불모지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상과 해상에 수십 구멍을 우리가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아주 조그마한 가스전, 그 이제 다 캐먹고 말았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동해, 심해, 그것도 심해는 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서 나올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40억 배럴 초대형 유전이 마치 확인된 것처럼 극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속았구나 하는 의심을 가졌는데, 그 뒤에 사태 전개는 딱 그대로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6월 초에 예언했던 대로 6개월 동안 흘러가더니 어떻게 된 건지, 석유공사가 원하는 대로 지금 시추를 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정부는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반드시 견제가 걸려야 합니다. 국회의 존립 목적은 국민들이 세금을 관리하는 겁니다. 세금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국회의 원래부터의 창립 목적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짚을 사안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0억 배럴 유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게 세계적 회사의 평가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거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세계적 회사가 아니라 1인 회사인데 이게 아주 수상한 세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하는 1인 회사로 밝혀졌는데 이 회사가 석유공사가 원하는 대로 평가를 부풀려서 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지금 그동안 야당이 집중적으로 추궁했던 회사입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한 회사와 무슨 평가 계약을 맺었는지 이게 세계적 회사입니까? 더구나 그런 회사라는 걸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고 지금 뚫으려고 하는 그 유망 구조는 이미 호주의 아주 큰 회사가 몇 년 동안 시추도 하고 탐사도 해보고 나서 여기는 가망성이 없다 해가지고 그 조강권을 반납을 하고 철수한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돈을 써본 회사가 여기에 가망이 없다고 철수한 것을 왜 석유공사가 부실덩어리인 석유공사가 왜 시추를 하겠다고 그러냐.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여기에 대국민 사기극의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 산자부라든지 뭐 석유공사 이 사람들은 뭐라고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왔느냐. 외국 회사를 유치해서 시추하겠다고 하면서 뭐 설명회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보세요. 아니 140억 배럴이 있는데 이 큰 석유회사 있지 않습니까? 엑슨도 있고 뭐 BP도 있고 로얄 더치쉘 이런 회사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단 한 회사도 유치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생돈이죠. 생돈 들여서 하겠다고 이러는 겁니다. 심해 석유 시추에는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국 메이저 회사에 맡겨야 됩니다. 요새는 옛날에는 세븐 시스터즈라는 이 7대 회사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바뀌고 했지만은 BP, 세브론, 로얄 더치쉘 등등 이런 회사가 나서야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거 예측을 했습니다. 절대 외국 회사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호주 회사가 철수했는데 외국 회사가 거기에 뛰어들 리가 있습니까? 이게 가장 큰 대국민 사기극적 요소입니다. 외국 회사를 유치하겠다더니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안 해야지. 안 해야 됩니다. 시추는 안 해야 돼요. 여기는. 그 다음에 이 석유공사는 어떤 회사냐 하면은 외국 해외 유전에 투자를 해가지고 크게 손해를 봐가지고 지금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자본 잠식 상태, 똑같은 실수를 했다 이거죠. 해외에서 유전 개발에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해가지고 자본 잠식 상태인데 이 회사가 이상한 회사를 끌어들여가지고 또 하겠다. 그러니까 대국민 사기극으로 참 말이 좀 험합니다만은 대박보다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볼 요소가 좀 많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석유공사가 이 정도 자본 잠식이면은 이 회사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석유공사가 회사 생존 차원에서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산업부를 제치고 대통령에게 직접 접근해가지고 허황된 신기루를 만든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이건 의심입니다. 이걸 도와준 게 멍청한 언론입니다. 언론이 산유국의 꿈 하면서 막 부풀려가지고 액트지오라는 허접한 회사를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고 특히 조선일보가 앞장서고 의료대란과 진행 구도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국회가 견제를 해야 됩니다. 외국 회사의 참여가 없는 시추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 지출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 지금 세계에서 뭐 석유 공급이 어디 중단돼 가지고 당장 석유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긴급 사항이 없어요. 돈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석유를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10월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이고 깁니다. 요사이 우리나라 이 특징이 역 이름도 그렇고 부처 이름이 길어요. 이거 좀 줄일 수 없습니까? 산자부 하면 안 됩니까? 옛날에는 상공부라고 했는데. 울산 중구 석유공사 본사에서 국정감사를 했는데 여기서 야당 의원들이 대국민 사기극이란 말을 대놓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참패해서 어떻게든 국면 전환을 해보려고 했던 것 아닌가. 김정호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세계 1위 탐사기업 슐룸버저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고 평가했고, 호주 우드사이드는 경제성이 없다고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면서, 그런데 석유공사와 산업부 대통령실은 법인 자격도 없는 1인 기업 액트지오에 수의 계약으로 용역을 주었고 원하는 대로 경제성이 높다는 결론을 받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9개월 동안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쯤 되면은 석유 카르텔의 대국민 사기극이 아닌가. 이거는 상당히 정확하게 맥을 짚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석유공사가 실계 유망 구조를 도출한 1차 평가 당시에는 125만 달러를 액트지오에 지급했는데 보완적 성격인 2차 평가에 170만 달러를 액트지오에 지불했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석유공사 입맛대로 결과를 도출한 액트지오에 사례금 성격으로 지급한 것 아닌가 라고 물었습니다. 충분히 의심할 요소가 있습니다. 충분히.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거짓말투성이라는 게 양파 껍질처럼 드러나고 있다. 우드사이드가 합병 때문에 우리나라 시초에서 철수했다고 산업부나 석유공사가 그동안 설명해 왔는데 석유공사에서 작성한 법률자문 의뢰서와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우드사이드는 사업성이 없어서 철수했다고 분명히 표기하고 있다. 왜 거짓말 하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문제 제기입니다. 우드사이드라는 호주 회사가 돈을 써가지고 탐사를 해보니까 더 투자할 가치가 없다 해가지고 철수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액트지오보다는 우드사이드란 이 회사의 판단이 훨씬 더 믿음직한 거죠. 돈을 써본 사람이 책임있게 결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철수한 게 뭐 다른 회사와 합병하기 때문에 철수했다 이런 말도 아닌 주장을 했는데, 문서를 보니까 자체 문서를 확인하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가망이 없다고 철수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대국민 사기극 아니냐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게 보입니다. 자, 저는 지난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발표를 했을 때 바로 리얼타임에서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나 의료계와의 진지한 토론도 없이 의과대학 2,000명 정원을 발표해가지고 한국의 의료 체계를 뒤흔들어 이른바 의료 대란을 일으켰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포항 앞바다에 매장력 140억 배럴의 초대형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발표를 하여 한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예고했다고 제가 예고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긴급 발표 형식으로 140억 배럴 유전의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려면 적어도 시추와 석유 분출 시험 및 검증을 통하여 거의 사실로 확정된 이후여야 한다. 그런데 그런 시추나 검증은 착수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 미국 회사가 물리탐사 자료를 분석한 추정치를 근거로 140억 배럴 대유전 가능성을 발표한 것이다.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도 만들지 않았는데 반도체 공장에서 나온 제품으로 온 나라가 돈방석에 앉게 되었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과 같은 경솔한 짓이다. 업계에서 유명하지도 않는 어느 미국 회사가 유망하다는 보고서를 낸 걸 근거로 시추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서 갑자기 대통령이 나타나 거의 대유전 발견과 같은 극적 발표를 한 것이다. 산업부 과장이나 국장이 발표하면은 적당한 수준인데
대통령이 긴급 발표를 하니 대유전의 존재는 기정사실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논리적 비약을 했는지를 아래에 설명해 둔다. 포항 부근의 육상과 해저에서는 1960년대 이후 수십 구멍의 시초가 있었다. 그 결과로 석유 발견에 성공한 것은 한 건으로 동해 가스전이다. 매장량이 약 4천만 배럴로 석유 환산 아주 작았다. 다 파먹고 폐쇄되었다. 더 이상의 석유는 발견할 수 없다고 해서 석유 회사들이 철수한 지역이다. 그런데 생소한 한 미국 회사가 미국 평가회사 액트비오입니다. 석유가 있다는 평가를 했다는데 이를 믿고 외국 석유 회사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다시 시추에 참여할 것인가?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한국 석유공사가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 심해 시추는 통계상 실패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실패하면 수천억이나 조 단위의 손해를 본다. 라고 제가 6월 4일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바로 다음날 지적을 했습니다. 딱 이 지적대로 상황이 흘러갔습니다.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첫째, 평가한 회사가 허접한 회사고 그 평가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 말을 듣고 속아서 그 평가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라고 선전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석유 회사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더구나 거기에 뚫어보았던 호주 회사는 손 털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럼 뭐가 남은 게 뭡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족시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던진 산유국의 꿈이 허황된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구멍에 천억을 들여가지고 뚫는다 그러는데 그게 한 구멍으로 끝날 일입니까? 안 나오면은 석유 개발은 원래 실패율이 높다. 이래가지고 또 뚫을 겁니다. 몇 개 뚫을까요? 5개. 5개 뚫으면 5천억 날라갑니다. 10개 뚫으면은 1조 날라갑니다.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퇴임할지 누가 압니까? 이거는 대박이 아니라 대국민 사기극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인데 그동안에 언론이 특히 석유공사 담당 기자들이 석유공사가 제공하는 기사거리를 앵무새처럼 전달하고 그게 또 그럴듯한 그림도 덧붙여가지고 국민들을 속여온 겁니다. 의료대란도 마찬가지죠. 의료대란도 언론의 견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지경이 온 거고 이 석유의 꿈, 산유국의 꿈도 여기까지 온 거는 정신 차리는 기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7일 기자회견 때 야무진 기자가 정확하게 물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건 앞으로 재고해 보겠습니다는 말을 하도록 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강화해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또 시추하겠다는 시추 의지를 확인하는 그런 질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보루는 국회입니다. 국회가 국민 세금을 지키는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냐 그걸 두고 보면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